과학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주인 B급바치,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오늘은 지난 사피엔스 4편 과학혁명, 진보라는 이상을 낳다 편에 이어서 바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별개 편으로 나눠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과학혁명이라는 흐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함께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피엔스 5편 제국과 자본, 과학혁명의 동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영상 말미에서 사피엔스는 과학이 발전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 두 요인으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측면이 과학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국주의가 과학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과학은 제국주의 시기 유럽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고대까지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슬람이나 다른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책에 따르면 근대과학은 유럽 제국 덕분에 번창할 수 있었다. 근대과학이 고전시대 그리스, 중국, 인도, 이슬람 등의 고대과학 전통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독특한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초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과정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나란히 일어났다. 이런 방대한 과학적 발견을 수집 분석하고 그를 통해 과학적 학문을 창조한 것은 세계적 유럽 제국을 지배하는 지적 엘리트들이 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의문스러움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국주의랑 과학이랑 무슨 상관인데 한쪽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경우고 한쪽은 연구하는 사람인데 딱히 접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집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둘 다 부지를 인정하는 데서 각자 일을 시작하는 집단이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와 정복자 모두 저밖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말로써 연구를 시작하고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들은 둘 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발견을 해야겠다는 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새로운 지식이 자신을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기를 희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근대 유럽 이전에 존재했던 제국과는 다른 양상이기도 합니다. 유럽 제국 이전 여러 제국이 가졌던 목표는 부와 권력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움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총량이 정해진 부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펼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럽 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이전처럼 부나 권력을 목표로 삼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즉 지식의 정복과 영토의 정복 모든 것을 목표로 삼은 게 유럽 제국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지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제국의 군함에는 군인만 있던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할 여러 분야의 과학자가 함께 동승했는데요. 즉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군함이자 탐험선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831년 대영제국 해군이 남미 탐사를 보낸 비그로에도 여러 과학자가 동승했습니다. 찰스 다인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이 시기에 그가 수집한 자료가 후에 진화론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동기만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책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국 건설자들의 동기뿐 아니라 관행도 과학자들의 그것과 얽혀 있었던 것이다. 근대 유럽인에게 제국 건설은 과학적 프로젝트였고 과학이란 분가를 건설하는 것은 제국의 프로젝트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인도를 정복할 때 고고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동물학자 등 수많은 지식인을 동반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인도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인도 지역 최초의 문명을 발견하기도 했고 교원어학이라는 학문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후에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국 입장에서 과학을 지원하는 건 자기들에게 실질적 이점을 안겨다주는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거기에 과학은 제국에게 이데올로기적 정당성도 제공했습니다. 근대 유럽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언제나 선이라고 믿었는데요. 제국에서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덕분에 제국에서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제국 스스로는 자신들이 만든 지식이 피지배 민족을 이롭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언제나 지배자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됐는데요. 물론 이는 부의 상당수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피엔스는 과학자들은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실용적 지식,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기술적 장치를 공급했다고 밝힙니다. 이런 과학이 없었다면 유럽 제국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을 것인데요. 정복자들은 과학자들에게 정보와 보호를 제공하고 온갖 종류의 이상하고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지구 구석구석에 과학적 사고방식을 퍼뜨림으로써 보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근대 과학은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학 분야 중에서도 제국주의적 성장의 하인으로서 삶을 시작하지 않은 분야, 육군 장교와 해군 함장과 식민지 총독의 넉넉한 지원에 대부분의 발견과 수집, 건물과 연구 작업을 비치지 않은 분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사피엔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대과학과 제국주의가 성행하던 시기에 경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진보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리적 발견, 기술적 발명, 조직의 발전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게 경제에서는 진보가 인간의 생산, 무역, 부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는데요. 주목할 만한 특징은 남의 몫을 줄이지 않더라도 내 몫을 늘릴 수 있다. 즉 지구상의 파이 전체가 커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종착됩니다. 책에 따르면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현실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이 현상을 인정하면서 비판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과학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 영원히 계속되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지식에 위배된다. 양의 공급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믿는 늑대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멍청이들의 사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경제는 근현대 기간 내내 어찌해서든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왔는데 이것은 오로지 과학자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발견이나 장치를 들고 나온 덕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자본주의였지만 필요할 때마다 과학 덕분에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해왔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과학의 동반자였던 자본주의는 동시에 제국주의를 이끄는데도 크게 일조했습니다. 앞서서 제국주의를 설명할 때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을 탐험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탐험은 공짜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탐험은 상당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요. 신대륙을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탐험을 후원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떠날 때 있었던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래 목표인 인도 대신에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였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 탐험에 수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수익을 얻는 식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책은 이를 두고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마법의 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용대출은 새 발견을 할 자금을 공급했고 발견은 식민지로 이어졌으며 식민지는 수익을 제공했으며 수익은 신뢰를 만들어냈고 신뢰는 더 많은 신용대출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역사에서 보여주듯 과학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발생했으며 서로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요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셋 중에 한 요소를 평가할 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시선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나눠 읽기 5번째 영상 제국과 자본, 과학혁명의 동반자들 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고 편집해보니 생각보다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작지 않습니다.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에게 지적해주세요. 꼼꼼히 읽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중간을 보내는 오늘도 제 책방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 주인 B급 아치였고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